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790원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 올라간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고용 불안의 확산, 경기 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열악한 업종과 형편이 나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4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 인상하자고 제시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간 최저임금 격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장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원하는 최저임금의 액수 차이는 3,260원이나 됩니다. 최저임금 협상 최종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정부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 이재용 부회장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을 각듯이 맞았고 준공식 전 별도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이재용 부회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모디 총리의 깜짝 제안으로 노이다 삼성공장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도착 시간이 늦어지자 행사장 앞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악수를 나눈 뒤 함께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사업장을 찾은 건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이다 공장이 활기를 띨수록 인도와 한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노이다 공장이 인도와 한국 간 상생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행사 내내 지근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주시했습니다. 커팅식을 마친 문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가려 하자 다음 순서가 있음을 안내했고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휴대전화에 서명을 할 때도 펜의 위치를 직접 알려주며 도움을 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 시작 전 이 부회장과 홍현칠 부사장을 대기실로 불러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인도에서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방문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사의를 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사흘째인 오늘도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인도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뉴델리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데 형량에 따라 그 기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가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합니다.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는 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며 제도의 위헌 결정을 내렸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성범죄자 4만여 명은 최근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내로 고쳤습니다. 성범죄로 3년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보다 경미한 범죄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이런 제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해금지 위반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심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취지이거든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은 대학과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이 추가되면서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52만 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전에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는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잘못 고지됐다면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기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와 삼성 관련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감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이사제 가능성도 내비쳐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며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대출 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감원의 종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증선위 쪽에서 그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혀드린 것도 또 사실입니다. 윤 원장은 금융통합감독제도 도입 후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과다 보유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경우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타깃이 될 수 있는 금융기업은 삼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원장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 제도를 올해 말부터 다시 실시하고 금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 즉 사실상의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금감원 역할 강화도 천명한 만큼 금융당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연초부터 외식비와 서비스 가격이 뛰더니 요새는 국제 유가가 들썩이며 국내 석유 제품값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불경기의 수요는 부진한데도 공급 가격이 올라 발생한 물가 상승인데요.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와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도국 기자입니다. 농산물, 외식 물가에 이어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료와 항공료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반기 곡물값은 이미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생산량이 줄어든 쌀은 26.4%나 뛰었습니다. 6% 가까이 뛴 갈비탕을 필두로 외식 물가는 2.7% 올라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데 이제 휴가 물가까지 들썩이는 중입니다. 콘도가 18.1% 급등했고 항공료도 4%가량 오른 겁니다.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점입니다. 하반기 물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올리되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조치로 인상 억제가 힘든 민간 분야는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석유류는 알뜰 주유소, 이동통신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연료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휴가철을 맞아 7에서 8월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비 바가지 요금과 먹거리 안전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에서 또 독성 물질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쓰는 장화에선 중금속이 나왔고 바닥에 까는 매트에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판매 중지, 리콜 조치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어린이용 제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이지만 모두 독성 물질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장화, 우의, 우산입니다. 맨눈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신고 입어야 할 이들 제품에선 납과 카드뮴이 각각 14배, 5배, 환경 호르몬은 250배 정도 검출됐습니다. 이 적발된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하였고 외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넘어져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깔아놓는 매트에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사된 화학물질은 포마마이드, 에틸헥소익 애시드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는데 각각 기준치의 20배, 2.5배, 5배 정도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판매 중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고를 수용하여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으며 환급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의 친환경성을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는 개선을 공고하는 한편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우리 주변 컴퓨터와 로봇이 점점 더 사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 덕분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진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모인 전시장에 서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며 길 안내하고 다른 한켠에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인사합니다. 2018 국제인공지능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한 목소리를 느낌 그대로 모사한 겁니다. 여기 와보니까 더 재밌고 인공지능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은 듣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렌즈를 통해 사람과 물건을 보고 구분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휴대폰부터 가방까지 80개의 물건을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활용하여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컴퓨터가 알아내고 분석하는 날이 머지 않은 겁니다. 슈퍼컴퓨팅 1위를 차지한 서버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까지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 기술을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이 피로를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 피로 때문에 내일 출근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피로 사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피로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62.7%의 직장인이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피로 강도를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0.8%가 4점, 즉 강함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요. 2위는 보통을 의미하는 3점으로 34.9%가
또 매우 강함인 5점 역시 21.9%가 응답했습니다. 약하거나 매우 약함인 1, 2점에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나요? 네, 직장인이 피로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업무였습니다. 응답자의 45.3%가 업무 스트레스를 뽑은 건데요. 중복 응답으로 2위를 차지한 원인은 나이 탓으로 24.6%가 응답했습니다. 또 3위는 19.2%가 응답한 출퇴근길의 시달림이 차지했고요. 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업무 스트레스였네요.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역시 극심하다는 건데 특이한 건 2위가 나이 탓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강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오는 피로 역시 상당하다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나 수면을 통해 보다 자신을 챙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4위에 오른 응답이 운동 부족이었는데요. 18.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5위는 15.5%가 응답한 면역력 감소였는데요. 6위는 14.8%가 응답한 회사 일과 집안일 병행이었고 7위는 13.5%가 응답한 잦은 야근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일별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56.9%로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요일로 뽑혔고 다음은 일주일의 피로감이 축적되는 목요일이 14.1%의 응답률을 보여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공동 3위를 차지한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었는데요. 모두 8.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피로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요일은 역시 금요일로 7.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주말을 눈앞에 둔 이 금요일에 상대적으로 피로함을 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루 중에서는 어떤 때 가장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네, 1위는 일어날 때였습니다. 28%가 응답을 했는데요. 휴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17.7%가 응답한 점심 식사 후였고 3위는 16.5%의 비율을 보인 오후 근무 때였습니다. 다음으로 응답한 출근길과 퇴근길은 각각 15.4%와 6.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 이전이 23.8%로 가장 많은 피로감을 느꼈고 오후 2시는 17%, 오후 3시는 14.1%, 오후 6시 이후는 13.9%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시간대를 보니 주로 업무 시간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 시간에 피로를 느꼈을 때 극복하는 노하우도 있었나요? 네, 57.4%, 즉 대다수의 직장인이 커피나 차 등을 마시며 피로를 극복하고 있었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선택한 다른 극복 방법으로는 30.3%가 응답한 바람을 쐬고 온다였습니다. 또 3위는 24.3%가 응답한 스트레칭을 한다였는데요. 18.3%는 휴게실 등에서 잠깐 쉰다고 응답했고요. 초콜릿, 사탕 등 군것질을 한다는 15.4%, 자리에서 잠깐 존다는 1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거나 바람을 쐬는 방법으로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다 효과적으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으로 뽑은 1위는 역시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무려 73.5%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2위는 24.7%가 응답한 적당한 운동, 3위는 21.8%가 응답한 비타민 등 영양제 섭취였습니다. 연인,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피로를 회복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6%에 달했는데요. 또 보양식을 먹는다는 응답 역시 16.1%에 달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양한 피로 회복 방법 중에서도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선택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오늘은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피로가 없는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